화제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회담 관련 이야기, 자세한 이야기 김현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희가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채 사우디에서 종전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이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만일에 당선이 되면 24시간 내에 이제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취임한 지 한 달이 됐으니까 이제라도 이런 회담이 이제 성사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 쪽에서 루비오 국무부 장관하고 왈처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을 했고요. 러시아 쪽에서는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하고 러시아의 외교보좌관이죠. 우세코프가 참석을 했고요. 나머지 실무자들은 이제 뒷자리에 배석을 해가지고 같이 참여를 했는데 한 4가지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종전 협의는 계속한다. 그러면 종전 협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고위급 협상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협상팀을 구성을 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해야 되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제 서로 외교관들을 추방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간 운용을 정상화한다. 이 4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이것 자체는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종전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전을 위한 큰 틀은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됐다는데 의미는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점을 뒀던 핵심 요구 사항들이 대부분 수용이 된 걸로 보이는데 사실상 러시아의 유리한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큰 틀에서만 서로 합의를 했는데요. 대신에 이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나토에 이게 우크라이나가 가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은 많이 이해를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니까 마치 이것이 이제 미국 쪽에서 양보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토 확보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유럽군이 이제 PKO로서 평화유지군으로서 거기에 주둔하는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제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강조한 것이 나토 가입에 반대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나토군이나 또는 유럽군이 러시아에 들어와서 평화유지군으로 있는 데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것은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서로가 조정이 되고 서로가 양보가 돼야 마지막 종전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러시아한테 유리하게 어제 협의가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네, 근데 전쟁의 당사자인 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철저하게 지금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오늘로 예정됐던 사우디 뭐 방문도 전격 연기를 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억울한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켈로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특사죠. 켈로그 특사. 그러니까 이 종전을 하기 위한 특사의 말에서 그 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협상에 참여하는 플레이어 숫자, 그러니까 그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국가 이익을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는 이제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도 뺐고 유럽연합도 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갔다가 튀르키예 갔다가 사우디를 방문하도록 돼 있었는데 사우디 방문 취소해 버렸거든요. 그만큼 이제 미국에 대한 불만을 그런 이제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사국이 빠진 거잖아요. 이것을 보면 오히려 옛날에 제국주의 시대의 이 국제 질서를 강대국들이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런 제국주의 시대를 지금 소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내용 먼저 듣고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출발해서 한 게 10월 10일 운해 자강도 피해봤고 우리나라 한 달 만에 불에 철수해가지고 10월 초에 또 나가지고 여기 도착했어. 1월 5일 날부터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먼저 앞장선 다리들이 모두 희생됐습니다. 우리가 무모한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파병 당시에 북한 당국으로부터 잘못된 정보,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듣고 파병됐다는 얘기는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저 포로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지금까지도 북한군의 파병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민들한테도 북한 주민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가고 있는 사실상 그 파병되는 군인들한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학 가서 훈련하러 간다. 이렇게까지
가지 이제 얘기를 해서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그 거짓말은 이제 오히려 어디까지 넘어갔느냐 하면은 너희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것은 드론인데 그 네. 드론을 조정하는 사람이 전부 다 한국군이다. 네. 그러니까 이 적개심을 고취시켜 가지고 끝까지 잘 싸우라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게 비인간적입니까? 네, 일단 북한군 인터뷰를 통해서 뭐 난민 신청을 하고 싶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당국자도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결국은 포로로 된 저 두 사람, 리모 씨하고 백모 씨 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으로 올 수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뭐 조만간 한국으로 올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당초에 러시아에 파병된 이 북한군이 최정예 폭풍 군단으로 알려져 네. 있었는데 정찰총국 소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그 11,000명, 12,000명 정도의 폭풍 군단으로 갔을 예. 것이다라는 게 최초의 우리 판단이었고요. 이들이 이제 체포된 것이 1월 8일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1월 중순에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 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금 저 포로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그 중에 12,000명 정도 중에서 한 2,500명 정도는 정찰총국 소속이고 자신도 정찰총국 소속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미 1월 중순에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밝힌 내용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